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이라고 믿는 본격 독립출판 권장 팟캐스트 이 책 읽을 1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본격 독립출판 권장 팟캐스트 이 책 읽을의 제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이 팟캐스트를 진행해 주실 두 분을 모셔야겠는데요. 우선 곰곰이 생각해보니 곰 같기도 해서 곰곰이라고 불리우신다는 우리 큰형 곰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곰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런 소개로 되겠어요? 네, 그리고 나타샤 멜리샤 아니죠. 네, 우리 샤랑스러운 남자 샤샤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소개는 마음에 드시나요? 뭐 하필 왜 나타샤, 멜리샤 이런 게 나올까요? 샤랑스러운 남자가 핵심이에요. 그렇군요. 나타샤는 저 그거 생각나네요. 당나귀.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눈이 푹푹 내린다. 그게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그건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백석 시인이죠. 아, 그렇죠. 네. 아무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제목만 알고 제된 이름만 알고 나는 구절만 알아. 구절만 알아. 합치니까 되네. 괜찮다. 네, 저희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1부 이것도 책이라고 이 책 코너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코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일단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들어가실까요? 네, 첫 번째 코너 1부 이것도 책이라고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매회 독립출판물을 정해서 소개해드리고 책에 대한 저희 남자 셋의 감상을 나누기도 하죠. 네, 그런 코너입니다. 네, 코너명을 저희가 근데 이것도 책이라고라고 정하는데 나름 이유가 있죠. 네. 네, 곰곰 형은 어떤가요? 뭐가요? 집중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는 여기 부분을 네. 우리 제재가 다 설명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다. 네. 그 이것도 책이라고 코너를 우리가 코너명을 정한 데에는 이유가 네. 있잖아요. 이유가 있죠. 네. 그게 어떤 이유인가요? 이것도 책이니까요. 저희 뭐 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 타령을 하시죠? 이게 당황도 이것도 책이라 당황도 없는구나. 메르스보다 무서운 게 당황이에요. 네. 진짜 덥네요. 갑자기 나 왜 또 덥지? 그렇습니다. 이것도 책이라고라는 코너는 네. 세상에 책이 참 많아요. 네. 우리 뭐 교보문고나 이런 큰 서점가도 베스트셀러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출판사에서 뭐 편집자들의 손을 거쳐서 나온 책들도 많은데 그렇죠. 저희는 책이 그것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건 저희 셋이 완벽하게 생각이 같진 않을 거예요. 근데 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독립출판물이라고 해서 네. 그런 기존 출판사들을 거치지 않고 네. 뭐 직접 출판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것도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는 이런 개인적인 책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이것들을 좀 소개하고 다 같이 좀 널리 읽고 또 궁극적으로는 같이 쓰는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큰 그림. 훌륭합니다. 네. 큰 사람 큰 그림. 하지만 앞에 타령은 편집 안 되겠죠? 그럼요. 순간 탈춤 출 뻔했잖아요. 너무 좋았어. 최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진행을 해 갑자기? 아무튼. 저는 네, 그렇죠. 출판사에서 나온 번듯한 책들만 책이 아니다. 이런 것들도 책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코너명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립출판물들을 많이 다루게 될 텐데, 독립출판물들을 다루는 서점도 다루게 될 거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독립출판이라는 이 시장이 있다는 걸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이 시장을 씬이라고 불러요. 네네네. 그 SCENE. 네네네. 독립출판 영어 담당. 멋있다. 진짜. 독립출판 씬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있다는 걸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독립출판 서점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굉장히 매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시장이 있고 우리가 되게 재밌는 방송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많이 드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같이 갔는데 네. 진짜 마치 소년처럼 책방에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네. 맞아. 그때 또 비오다 말아가지고. 네, 비오다 말다. 두 분만 가서 좋으셨나요?
예, 제재랑 저랑 다녔는데. 전 야근하고 있었을 텐데 아마. 그러셨겠죠. 그때 그리고 그 다음날 방콕으로 뜨셨잖아요. 여름 여행도 그때 제일 먼저 쯤이었구나. 갔던 사람. 야근 좀 하면 어때? 그럼요. 여름 휴가는 방콕이죠. 그렇죠. 혹시 그 제재랑 같이 갔던 서점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운영하는 트위터 오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네. 공부하나요? 본인이 운영하는 그래. 우리 SNS도 뭐 각자 나름 하는데 이것도 뭐 경쟁인가요? 홍보해야죠 다. 아, 그렇구나. 홍보해야지. 그럼 샤샤님은 트위터 하시고. 네, 트위터에서 이북 이텍스트 그 숫자 2에다가 영어 북 숫자 2 텍스트 치시면 제가 운영하는 트위터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그 SNS 매체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주로 저는 사진들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어디 다녀온 거 사진 뭐 이렇게. 본인 성향에 맞게 운영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매체 특성보다는 본인 성향에 본인 맞게. 성향에. 네. 그렇죠. 네. 제재님은 뭐 운영하시죠? 저 인스타그램이요. 제재님 인스타그램도 주소 똑같나요? 네, 그 아이디가 이북 이텍스트. 그러니까 숫자 2, 북 2, 숫자 2 그리고 텍스트. 네. 주소를 알려드려야 청취자분들이 찾아오시지.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곰곰형은 뭐 운영 안 하세요? 저는 브런치를. 브런치 네. 요즘 뜨는 그거 아니에요? 브런치는 그 작가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네. 저랑 제재가 같이 신청했는데 네. 저만 됐더라고요. 지금 모른 척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네. 그래서 저는 아직 그 주소는 그 이름으로 못했고요. 그냥 주소는 그 이름으로 바꿀 예정이고 브런치는 일반 SNS보다 좀 길게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제 밤에 좀 쓰다가 접고 왔어요. 한 번에 다 못 쓰겠더라고 그거. 그 임시 저장은 하셨어요? 저장했죠. 그렇구나. 브런치 그런 게 잘 돼 있더라고요. 다음 카카오가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나도 좀 써보고 싶다. 툴 괜찮아요? 툴은 써보실 수 있어요. 발행이 안 되는 거지 저장은 하실 수 있어요. 진짜요? 발행은 못 하시겠죠. 그렇구나. 되게 얄밉네. 그래서 다들 찾아와 보시면 네. 되게 풍성한 뒷이야기들 보실 수 있으니까 네. 풍성하게 써야겠다. 재밌게. 네, 그렇죠. 우리 맞다 그런 얘기 하기로 했잖아요. 독립출판물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얘기.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책이라고 코너를 우리가 코너명을 그렇게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얘기를 했고, 네. 각자가 생각하는 독립출판물이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제재님이 생각하는 독립출판물은 어떤 게 독립출판물일까요? 글쎄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태원에 자리 잡고 있는 책방 중에 그 포스트 포에틱스라고 있어요. 거기가 2007년에는 아마 상수동 쪽에 책방이 있었거든요. 옮겨갔군요. 네, 그러니까 상수동에서 이태원으로 옮겨간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또렷이 기억나는 게 지나가다가 되게 예쁜 가게가 있어서 친구들이랑 들어갔는데 되게 왜 그러시죠? 죄송해요. 저 순간 지나가다 되게 예쁜까지만 읽고 다음 단어가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되게 분위기 좋은 책방이 있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듣도 보도 못한 생전 처음 보는 굉장히 세련되고 뭐랄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 대부분은 이제 해외 서적이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국 책들도 몇 개 있었는데 서점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책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그냥 뭣도 모르고 나중에 이런 책방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친구들이 야 이런 건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지 이런 책들이 팔리겠어? 라고 했는데 그 어느 날부터 독립출판물 이제 소량 출판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독립출판을 하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책은 내가 만들겠다. 팔리는 거는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해서 왜 자꾸 웃으세요? 저는 중간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잠깐 있었는데 언제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제재는 독립출판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독립출판은 이게 팔리거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가 독립출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잘 팔려도 좋지만 거기에 포커스가 거기에 1번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이게 독립출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명은 뭔가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 봐요. 다른 의견은 아니고 생각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렇죠. 저는 독립출판이라고 하면 독립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제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인가를 생각해봤는데 저는
쉽게 생각할 때 자본으로부터 독립 같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편집권에서의 독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성출판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에 있는 편집자와 저자가 협의해서 사실 편집자들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고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이 그렇죠. 네. 그리고 서로 뭐 수정하거나 오탈자도 다 잡아주고 여러 가지 기획이 들어가는데 이제 독립출판은 그 과정을 전부 다 본인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은 생각해보면 대부분 자기 돈으로 내긴 하는데 그 크라우드 펀딩 그런 식으로 돈을 모금해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내 자본을 들이지 않고. 그쵸. 그래서 단순히 자본으로의 독립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뭐 안에 있는 텍스트나 그리고 그 밖에 있는 형태, 책의 구성이나 구조까지 온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드는 그런 편집권으로서부터의 독립? 편집권으로부터의 독립?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독립출판 씬을 안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그런 좀 뭐랄까 신선한 눈으로 보기에 제가 딱 느낀 독립출판물들의 그 개성이랄까요? 이런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런 느낌이 굉장히 드는 책들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느껴지는 그런 책들이어서 그게 독립출판물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일까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들이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드는 책들이 독립출판물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이거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성 출판들은 어쨌든 찍어내는 동시에 최소한 몇 부 이상 팔려야 된다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독립출판 같은 경우 그래서 기성 출판 같은 경우에는 타협하는 부분도 많고 사람들이 읽고 싶어하는 것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독립출판은 조금 더 자기한테 집중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이 좀 더 중요한 그런 매체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또 이렇게 소량으로 찍어내다 보니까 소량으로 찍어내는 대신에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감성 맞는 사람 많이도 아니고 5명에서 10명 정도만 이 책을 이제 구해서 봐줬으면 좋겠어 정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좀 비슷한 감성의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 자기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들을 써내는 독립출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 얘기를 누군가가 알아준다면 그것도 그 작가 있어서 되게 좋지 않을까. 그 작가가 원하는 바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나 자신을 판매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독립출판물을 판매하고 있는 책방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서울에서 30곳이 넘어가고 전국적으로 60개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지금 이 말 하는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서울에만 30개. 네, 서울에만 30개. 맞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소규모 책방, 동네 책방 왜 늘어나고 있을까요? 제재님? 그러니까 같이 생각해보자는 거였지. 뭐 제가 딱히 뭐 그건 건 아니었고. 아무래도 일단은 독립출판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아까 제재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포스트 포에틱스 거기에 처음 갔는데 한국 출판물들은 거의 없고 외국 것만 많았다 그랬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한국의 독립출판 씬이 이렇게 부흥하기 전이 아니었을까.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독립출판물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신의 책을 찍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모아서 판매하려는 곳들도 많아지고 또 그만큼 구매하는 사람도 늘어났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나와 좀 맞는 커뮤니티에 대한 니즈도 확실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책방이나 동네 책방들이 그냥 단순히 책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그 지역의 뭐랄까 커뮤니티 중심 이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워크숍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원래 서점에서 기대하는 역할인데 맞아요. 대형 서점이 할 수 없는 역할이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 동네 책방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역할이기도 하고. 저 무슨 영화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영화인데 당연하다는 듯이 서점에 가서 작가가 강연을 하고 이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외국에는. 뭘까요?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서점에 가서 작가가 강연을 하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강연을 듣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저기 서점 되게 좋다. 그 뭐지? 근데
저는 영화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영화요. 영화는 모르겠고, 근데 해외에는 실제로 그 책을 출간한 작가가 서점에, 작은 서점이든 상관없이 서점에 가서 자기가 쓴 책을 낭독하고 이런 게 잘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좋은 저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갑자기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네. 전 이 영화를 최근에 봤는데 비포 선셋. 첫 선셋 시작할 때 네. 그 주인공 남자가 네. 서점에서 이제 자기 책에 대한 얘기를 작은 서점이잖아요. 네, 맞아요. 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9년 전에 그 여성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셀린느. 셀린느인가요? 실제 이름이요? 아니 뭐 그건 네, 상관없고 셀린느. 극중 이름 극중 이름 셀린느. 예. 셀린느가 찾아와서 만나는데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서점 분위기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요. 저희는 서점에 작가가 오면 기껏해야 팬사인회 비슷한 거 정도. 그것도 대형 서점 같은 그치. 데서. 네. 겨우 그런 건데 거기는 그런 강연 좋다. 그러면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영화에서 본 인상적인 서점 같은 거 있나요? 전 갑자기 생각난 거 하나 있어서. 뭔데요? 저는 노팅힐 생각나요. 노팅힐. 노팅힐 보셨나요? 거기 줄리아 로버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휴그란트가 그 여행책 서점 주인이잖아요. 막 여행 관련 이런 맞아요. 거 맞죠. 근데 무슨 책 꺼내면 그 책 읽지 말라고, 그 책은 별로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맞아. 그랬던. 전 노팅힐 영화도 좋아해서. 영화에 나오는 책방 뭐가 있을까?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죠. 근데 저는 사실 저도 비포 선셋 첫 장면이 되게 좋아서 인상적이죠. 거기 아마 서점 이름이 셰익스피어 북스토어인가 뭐 맞아요. 맞아요. 그런 셰익스피어로 시작하는 서점이었어요. 그게 파리에 있나? 뭐 아마 파리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서점이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맞아요. 블로그 같은데 검색해봐도 거기 이제 가서 영화로 워낙 유명해졌으니까 찍으시는데 사진들 보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렇군요. 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면인데 장면만 기억나고 진짜 되게 궁금하다. 와, 배우도 모르겠고 영화도 뭐지? 모르겠고 전혀 모르겠네요. 어쩌면 비포 선셋이었을 수도 있어요. 안 보셨다고? 제가 기억에는 안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난 그 영화를 안 봤는데 그 장면일 수도 있어. 그렇죠. 뭐 시네마 천국 같은 데서 보셨을 수도 있고. 시네마 천국은 언제적 프로인가요? 출발 비디오 여행도 아니고. 출발 비디오 여행이구나. 시네마 천국. 제재형. 대박. 나이 속이고 지금. 어쩐지. 시네마 천국 요즘 안 해요? 네. 저 몰랐어. 저 진짜 몰랐어. 진짜 시네마 천국이라는 프로가 진짜 있었어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좀 낯이 있긴 한데. 시네마 천국은 그냥 영화 제목이기도 엔니오 모리콘의 음악이 나오는. 몰아가요. 괜히 둘이 그냥 합쳐서 다 몰아가는 거야. 진짜 근데 진짜로 잘 기억이 안 나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왠지 있었으면 KBS 1일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이것도 책이라고 코너에서는 근데 사실 소규모 출판 쪽에 이런 책도 있었어 싶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샤샤 형이랑 갔을 때도 좀 많이 놀라셨다고. 네, 되게 그쵸? 재밌고 흥미로운 책들 굉장히 많았어요. 귀여운 책들도 되게 많았고 그로테스크한 책들도 굉장히 많았고 정말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표현이 좀 격한데 토해놓은 것 같은 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게 꼭 불쾌하지는 않았고 잘 이렇게 취향이 맞으면 굉장히 보석 같은 책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양질의 굉장히 좋은 독립 출판물들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고른 책은 그 지혜 작가님이라는 분이 쓰신 두 번째 퇴사라는 책이죠. 두 번째 퇴사. 의미심장하네요. 표지가 너무 강렬해서. 저희는 직장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가 이 책을 이제 팟캐스트에서 다루기 위해서 각자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항상 책장에 꽂아놓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팀장님과 대표님이 보시고 이게 진짜 너무 강렬해서 지나가다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는 별 생각 없이 막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무슨 책 보냐고 그러셔가지고 그때서야 나도 이게 그 책이구나 이러면서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 책 제목을 보고 저 좀 볼게요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사실 앞에 사직서 그림이 딱 떡하니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만두게까지 딱 써놓으셔가지고 그렇죠. 지금 막 쓰고 있는 것 같은 일러스트가 있고 그 위에는 이번엔 진짜라는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가 써있죠. 저는 솔직히 이번에 진짜라는 게 안 들어갔으면 이렇게까지 안 강렬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나 생각은 하니까. 근데 이 책이 독립출판계 베스트셀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구해오신 게 제재님이 구해오셨는데 맞아요. 사실 구하기 되게 힘들었다고.
진짜 여기 가보면 판매 뭐라고 그러죠? 품절. 품절. 네. 그러니까 제가 책방 한두 군데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것 때문에 사실 저는 구매를 했고 이제 두 분이 네네. 이제 책을 구하셔야 되니까 제가 저 책방 자주 가니까 하겠다 해서 이제 했는데 가는 책방마다 없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은 책방은 그 헬로 인디북스라고 연남동에 있어요. 근데 거기 딱 전화를 드렸는데 심지어 아직 책방 이제 열려고 여시려고 오픈 준비 중일 때 오픈하시려고 막 출근하는데 받으신 거예요. 핸드폰 번호였거든요. 그래서 음. 그 사장님께서 재고 있다고 보니까 샘플이 있더라고요. 근데 샘플인데 거의 새 책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샘플을 구매를 해서 감사하다고 드리고 근데 그냥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왜냐면은 그때 3-4군데 돌다가 딱 도착했는데 있다고 하셔가지고 달려간 거거든요. 근데 마침 딱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책의 어떤 물성 같은 거에 대해서 네. 우리 곰형이 샤샤님이 하기로 했는데 그래요? 그냥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같이 해요. 저희가 저번에 한번 리허설처럼 쭉 했잖아요. 네. 그리고 잊어버려가지고 네. 두 번째 퇴사라는 책이고요. 네. 이 책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선철 책 등이 있는 네, 맞아요. 책 같은 형태고요. 크기는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이게 얼마나 타 그래야 되지? A4 반 정도? 반 접은 거에보다 조금 작은. 그러니까 그렇죠. A4 반 접은 거 안에 들어가면은 샌드처럼 딱 책이 들어가요. 그리고 책에 제가 찾아봤는데 ISBN이 없어서 ISBN이 그 책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서지 정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번호를 발급받아야 책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근데 그게 출판사가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려면 또 개인이 출판사 등록하려면 구청에 돈 내야 되고 세무서에도 또 돈 내야 될 거고 또 절차가 있죠. 뭐 이런 거라서 이분은 아마 뭐 잘은 모르겠지만 지혜님이신데 출판사처럼 이름이 지혜로운 생활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본인이 그냥 직접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네. 뭐 페이지는 한 90여 페이지 정도 되고요. 안에 그러니까 밖에는 민트색으로 아마 2도 인쇄라고 하죠. 까만색이랑 민트색으로 인쇄가 되어 있고 안쪽에는 흑백으로 흑백을 1도 인쇄라고 할 텐데 흑백으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표지랑 뒷면이 조금 더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어서 훨씬 책 같은 느낌이 들고 그쵸. 근데 이제 앞날개 뒷날개는 없어요. 날개라는 게 책을 그러니까 제일 앞면을 열었을 때 표지를 열었을 때 안쪽으로 조금 접혀 있는 부분 맞아요. 거기에 보통 작가 소개랑 이런 게 들어가는데 맞죠. 앞날개 뒷날개는 없고 네, 뭐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책 자체가 일단 보면 되게 예쁘고 되게 작고 가벼워서 가지고 다니기 되게 편한 그런 느낌으로 좀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직서 대신 품에 넣고 다니기 딱 좋은. 그건 아닌 거. 그래서 제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구나. 또 가지고 다니. 제재는 이번에 퇴사를 해도 두 번째 퇴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여기 첫 번째 직장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퇴사 준비 중이신 분 뭐래요? 지금 뭐라 그런 거야? 저는 여기가 뭐 정식으로 따지면 세 번째라서 저도 두 번째 퇴사는 아닙니다. 샤샤는? 저는 여기가 두 번째 직장이지만 뼈를 묻을 각오가 하고 있어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나는 생각이 똑같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팀장님 듣고 계시네. 아니 그래서 근데 어쩐지 저랑 곰형은 되게 몰래 보는데 되게 대놓고 보시더라고요. 저요? 저는 뼈를 묻을 각오이기 때문에 전혀 이게 나랑 상관 있는 얘기가 당당하게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나만 숨어서 봤구나. 그치. 저는 책을 보는데 조금은 부럽다는 생각이 약간 들기는 하네요. 저희도 책을 준비 중이잖아요. 저희들의 글을 모아서 저희도 이제 독립출판을 제대로 다루다 보니까 독립출판을 해보자 하고 이제 저희도 도전을 해서 책을 만들고 있는데 가서 인쇄할 때 보니까 표지를 따로 하면 비용이 더 들고. 그러면 이 정도 책이면 얼마 들었을까요? 글쎄요. 무선에다가 표지 재질 다르고 표지 2도 인쇄에다가 내지 90여 페이지. 되게 전문가 느낌 나는데요. 그래요? 이제 X만 나오면 되겠다. 혹시 몰라요. 그 전설의 편집자 출신이시라고. 네, 제가 편집자 출신이긴 한데, 네. 멋있다. 저도 정확한 건 잘 몰라요. 편집자 한때 로망이었는데. 그러니까. 진짜요? 교보문고 출신이시잖아요. 전 교보문고 알바 출신이죠.
교보문고는 유통이고 편집은 생산이잖아요. 그러네. 그럼 저희는 생산과 유통을 했고 제재님은 뭐 하셨나요? 저 소비. 대박. 그럴싸한데? 와. 네, 소비했죠. 소비자시군요. 네, 열심히 소비했는데 저는 그때 2007년에 친구들이 뭐라고 할 때부터 조금 독립출판물들 조금씩 사모으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랬구나. 그때 지금은 이제 폐간됐는데 칠진이라고 굉장히 엄청 뭐랄까 매니악한 그 독립 잡지도 있었는데 그것도 막 정기 구독해서 보고 그랬었죠. 그러셨구나. 아무튼 열심히 소비했다는 얘기 갑자기 하면서 네, 그렇게 됐네요. 네. 네. 그럼 책 얘기할까요 이제? 네, 그래서 근데 안에 보면 막 일러스트 같은 것도 직접 그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확실히 재주 많은 분들이 있어요. 금손들. 4쇄까지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거 4쇄까지 나왔나요? 네, 그래서 베스트셀러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이거 지금도 계속 책방에 재입고되면 금방 나가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꼭 독립출판만이 아니라 일반 서적도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매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이랑 표지인데 제목이랑 표지 자체가 너무 좋아서 맞아요. 네. 제목을 딱 보면 일단 한번 짚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맞아.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냥 너무 단어도 딱 와닿고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가 더 그게 그러니까. 딱 있어. 맞아요. 두 번째 대사. 그리고 표지랑 이런 귀여운 모양 같은 거 보고 딱 집어서 폈는데 안에 일러스트가 있기 때문에 보기도 편하고 그 단문들이 좀 많아요. 한 두세 문장짜리 글들도 많아서 그래서 언뜻 두세 편 읽어봤는데 너무 와닿는 말들이 많고 이렇게 해서 구매로 이어지는 되게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 저는 앞부분에 저희가 독립출판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뭐 나왔던 얘기인데 그런 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실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작가님이 이런 제목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표지를 만들면 되게 잘 팔릴 거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런 느낌에 나는 이런 거 좋아. 나는 이게 내가 생각하는 제목이야. 그리고 나는 이런 표지가 좋을 것 같아. 했는데 그게 그 많은 사람들과 감성이 좀 닿아 있다는 그런 지점이 좀 부럽기도 하고 멋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맞아. 막 애써 고민해서 하신 게 아니라 이분은 진짜로 두 번째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퇴사라고 제목을 지은 것뿐이고 본인이 사직서 썼던 장면을 생각하면서 일러스트를 그려서 넣으신 것뿐이고 그리고 그게 나는 그림을 잘 그렸을 뿐이고 좋겠다. 그림이 되게 귀여워요. 맞아요. 그림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이분 저거 책 새로 내셨다 그러지 않았나요? 네, 아마 그 두 번째 퇴사 이 이후의 이야기. 그러니까 퇴사하고 직장인이 아닌 신분으로 그러니까 온전한 나로서 보낸 1년의 시간을 담은 신간이 나왔다고. 안 된다는 것도 못 한다는 것도 없인가? 아닌가 힘든다는 것도 없인가? 뭐 하여튼 비스무리한 뭔가가 없이. 큰일 났네. 까먹었네. 뭐 괜찮아요.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 지혜 작가님의 신작이 나왔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 지금 난리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품절되고 재입고되고 또 바로 품절되고. 그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이야기도 되게 궁금한데 그림도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이 그림체가 약간 마스다미리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어떤 느낌? 마스다미리라는 일본 작가가 있는데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만화책을 그리시는데 생활툰 같은? 근데 본인 생활은 아니고 스토리를 이제 가지고 그리시는데 그분이 그린 만화책을 몇 권 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맞아요. 아무튼 뭐 그런데 그분 그림체랑 뭐 똑같다는 건 아니고 그냥 느낌이. 그래서 사람들이 또 좀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맞아요. 그럼 이런 그림들도 이분이 이 책을 쓰시고 다음 책도 쓰시고 계속 비슷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 그림이 하나의 캐릭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맞아요. 컵 나오면 사겠습니다. 컵이요? 네. 이 캐릭터가 굿즈. 근데 컵으로 나도 예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작가님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컵이 나오면 일단은 맨 뒤에 있는 이 이미지랑 그 글씨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진짜 하면서 되게 귀엽게 입 한쪽에 손을 대고 계시는데 되게 귀엽네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컵으로 나오면 그렇겠네. 요게 나오면 이것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회사에서 이걸 올려놓으면 나만 알아. 이거는 두 번째 퇴사에 관한 그런 그림이야. 그런 컵이야. 나만 알아. 그 누군가는 아는 거지. 그래.
그래 알고 있으면 닥쳐 막 이런 느낌으로. 괜찮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두 번째 퇴사에 관련된 굿즈니까 회사에서 쓰면 되게 더 재밌겠네요. 그렇겠다. 그러네요. 여기는 그림을 아무거나 갖다 쓰는 거야. 그렇지. 아는 사람만 알아. 작가님한테 한번 연락 드려봐야 되는 그런 거 거죠.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죠. 그만두자. 대박. 괜찮죠? 진짜. 갑자기 생각났어요. 대박. 저러니까 브런치 하는구나. 나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할게요. 진짜 안 되겠다. 나중에 안 되면 우리가 작가님을 한번 꼬셔가지고 그러니까 내야 제안을 되겠다. 드려볼까? 그러니까. 이거 괜찮겠는데? 진짜 괜찮아. 이 부분 편집하고 키핑해뒀다가 우리가 굿즈 나온 다음에 네. 각자 좀 꽂힌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 책을 아무래도 이렇게 물론 흥미가 담가서 읽긴 읽는데 그렇다고 주구장창 퇴사한 이야기하고 그렇죠. 이 회사가 너무 싫고 나는 죽을 것 같고 막 현대사회가 다 싫고 막 이러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근데 처음 딱 열자마자 저는 무슨 문장이 딱 눈에 들어왔냐면 이 책은 퇴사를 독려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가 각자의 방식으로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바랄 뿐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고 여기를 딱 보는데 뭔가 무장해제가 딱 된 거야. 이거는 보통 책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1차원적인 책이 아니구나. 작가의 말. 네, 처음 작가의 말에 딱 나오는 거죠. 좋네요. 네, 그러면서 좋았어요. 저도 이 책이 전반적인 게 다 좋긴 했는데 그 느낌이 뭐였냐면 보통 저도 이제 회사를 그만둔 적이 있는데 그만두는 과정을 계속 들여다보진 않거든요. 근데 이 책은 약간 그 과정을 쭉 들여다본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어느 순간순간에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뒀던 그 순간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감정들 이런 것에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고민하던 나날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사실 퇴사가 순식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전에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이 글에 되게 감정적으로 쓰인 글들이 아니라 되게 덤덤하게 써나간 그런. 네, 맞아요. 네. 근데 폭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죠. 네, 맞아요. 꺼져 안 해! 막 이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 다 엎어버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보통 퇴사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김 과장 개새끼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없어서 맞아. 훨씬 더 좀 좋게 읽혔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요. 그런 걸 참 담담하게 쓰는 게 오히려 더 공감 갔던. 그 원래 슈퍼스타 K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노래하는 사람이 먼저 울면 관객이 못 운다고. 그런 거 같은 느낌으로. 비유 좋다. 그래요? 네. 제재님 슈스케 나가려고 그러셨다고. 그런 얘기 여기서 왜 해요? 진짜 진심으로 여기서 왜 해요? 진짜 짜증나지. 하면 안 돼요? 그걸 왜 여기서 맥락이 이게 무슨 맥락이야? 슈스케 얘기가 나와서 그랬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시면 제가 진짜 사과드릴게요. 아니요. 사과.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닥치고 있을게요. 근데 나갔다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예선 안 보신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네. 근데 뭐 나갔으면 됐겠지. 갑자기 나갔으면 이제 로이킴 되지, 로이킴. 장난 아니지. 제재님이 노래 되게 잘하시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목소리 좋은 것처럼 노래도 잘해요. 저는 한번 노래방을 갔었는데 자세한 얘기는 생략할게요. 정말. 그게 뭐야? 얘기를 해주려면 끝까지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뭐하는 거야? 아니 내 어휘로는 표현이 안 돼서. 근데 진짜 잘하세요. 그때 그 잘하고. 감격과 설렘과 흥분과 떨림과.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저 노래방 2번인가 가봤는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저는 아니었고 다른 남자분이랑 두 분이서 듀엣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하자 된 게 아니라 그냥 노래가 둘 다 어떻게 마이크를 잡아서 듀엣을 하는데 그분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노래 잘하시거든요. 그분도. 근데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제재님 턴으로 딱 넘어와서 제재님이 첫 소절을 딱 불렀는데 거기 있던 모든 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목소리가 좋아서. 그래서 앞에 불렀던 그분이 약간 민망해하고 전 그 기억이 나요. 그랬구나. 전 맨정신이었거든요. 그날 한약을 먹어서 술을 못 먹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구나. 왜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자비가 없네. 노래방에서 혼자 사는 거죠. 역시 저희 파트의 얼굴과 목소리 담당. 그렇죠. 아니 또 고명은 또 랩 잘하잖아요. 제가 꽂힌 부분은 뭐냐면 저는 이 부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39페이지에 있는데 39페이지. 하루를 사는 법이라는 글이었는데 되게 짧은데
하루는 견딜만하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살자면 살 수는 있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차선은 최선이 되지 못한다. 근데 맞아. 맞는 것 같아요. 차선은 맞아요. 최선이 아니지. 맞아. 약간 그러니까 견디는 거랑 사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 아. 견디면서 사는 건 제대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영어로 보면 서바이브 하는 거랑 또 영어다. 진짜 진짜 이분 진짜 샤샤 잉글리시 타임. 좋다. 진짜 서바이브랑 또 뭔가요? 서바이브랑 사는 거요. 말씀해 주세요. 뭐 리브겠죠. 사는 거니까. 나 순간 라이브라고 할 뻔했어. 라이브라 그래서 난 몰랐을 텐데. 어떻게 다른가요? 서바이브는 그냥 생존하는 거고 리브는 사는 거겠죠. 라이브랑 헷갈렸어. 당황은 전염되는 거니까. 이 순간에도 헷갈린다고 안 하고 헛갈린다고 하시는 그러니까. 분이에요. 정확한 표준어를 구사하시는 분입니다. 표준어가 그러나- 정확한 F. F 이거 아닌가요? F. 네 맞는데 네. 헛갈리다와 헷갈리다는 복수 표준어예요. 둘 다 쓰실 수 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감히 역시. 누구 앞에서 지금. 역시. 네. 네. 제재님은 뭐 어떤 문장이나 저요? 어떤 부분 좋으셨나요? 저는 앞에 좀 더 앞에 다시 가서 17페이지에 그거 있어요. 말 2라는 글인데 나 때는 더했어라는 말처럼 폭력적인 말이 없다. 다 그렇게 살아라는 말처럼 바보 같은 말이 또 없다. 뭐 이런 글. 뭔가 나 때는 더했고 다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획일화돼가는 삶이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강요하는 이런 느낌? 고생은 다 하는 거고 나 땐 더했어라는 게 나도 그만큼 고생해야 돼? 나는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그치. 왜 이런 거를 약간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지에 대한 네. 조언은 쉽게 누군가에게 쉽게 조언을 하는 것도 네. 좀 좋지 않은 일이지만 조언을 쉽게 듣는 것도 좋지 않은 일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 흔히 귀가 얇다 그러죠. 그렇죠. 네. 누군가에게 만약에 경험이 많은 분께 아니면 뭐 이미 경험해본 분께 네. 좋은 얘기 듣는 건 좋은데 네. 거기서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판단해서 받아들이는 거지. 그럼 사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맞아요. 5년 전에 있었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조언을 하면 안 맞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조언을 주는 분의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르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네, 그랬고 샤 형은 어디가? 저는 네. 40페이지, 41페이지네요. 41페이지에 보면 네. 맨 끝에 그런 거 나와요. 나는 당신과 다르다. 라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짧은데 네. 이게 되게 좀 긴 글이에요. 긴 글인데 뭐냐면 그런 거죠. 그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이제 상담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친한 분한테 상담을 네. 하셨는데 사실 나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하는 일이 꼭 좋아서라기보단 그냥 다니고 있는 거고 난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있다. 네. 근데 회사에서 너무 치이느라 못하겠다. 음.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상담해 주시는 분이 아니야 진짜 하고 싶다면 짬을 내서라도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계속 노력을 해봤는데 결국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하신 얘기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회사 다니면서 짬을 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모두 다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일종의 폭력이고 그렇지는 않고 나는 다르다. 나는 당신과 다르고 다른 사람과 다르고 나는 무언가 하나를 끝내야 다음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외치는 선언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게 되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나는 당신과 다르다라는 선언을 하는 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그게 일이에요. 어렵거든요, 되게. 맞아요, 진짜. 다들 그렇게 살아 하고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하루를 뭐 몇 시간으로 쪼개가지고 사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막 다 이러는데 아니야 사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하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되게 그런 거예요. 그냥 문장만 놓고 보면 나는 당신과 다르다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나는 너랑 다르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획일화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너와 다르면 나는 뒤처진 거야.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쉽게 꺼낼 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원래 그냥 다른 건데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 다른 건데 틀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죠. 그쵸? 네.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행복하지 않거든. 그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다르게 나가는 순간 나도 회의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면들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 그래서 다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 합리화하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제가 요번에 올라온 다른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거기에 그런 게임이 있어요. 게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협상하는 그런 게임인데 제가 만약에 두 분한테 샤샤님이랑 제재님한테 둘을 놓고 샤샤님한테 10,000원을 줘요. 10,000원을 주고 이 중에 얼마가 됐던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둘이 돈을 나눠 가지라고 말해요. 그러면 제재님은 샤샤님이 준 그러니까 나눈 액수가 마음에 들면 받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아요. 근데 제재님이 안 받으면 둘 다 못 받아요, 돈을. 어떻게든 나눠야 되네요, 그럼. 그렇죠. 그러면 샤샤님은 제재님한테 얼마를 줄 것 같아요, 10,000원 중에? 10,000원 중에 안 받으면 둘 다 못 받는다. 네. 근데 받으면 둘 다 받고 얼마가 됐던 간에 둘 다 받는다. 이랬는데 그냥 안 받고 안 나가실래 하면 또 되게 슬프겠다. 그냥 언뜻 생각에는 5대5가 좋지 않을까요? 제재님은 얼마까지 제안하면 오케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뜻밖의 돈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사실 1,000원만 받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제가 지금 거기에서 했던 얘기들을 다는 못 옮기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1,000원을 내가 9,000원 갖고 1,000원 주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1,000원이라도 받는 게 이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0원 받는 것보다 저 사람이 9,000원을 못 받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이제 또 똑같은 게임인데 그런 거죠. 셰세님이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제재님한테 돈을 제안해요. 근데 제재님은 오케이나 거절을 할 권리가 없어요. 나누는 그대로 받아가야 돼요. 그럼 얼마를 제시하시겠어요? 그래도 5대5가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절할 수도 없으니까 정말 적은 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4,000원, 5,000원 이렇게 나눠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거리껴서. 그게 되게 뭔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에 되게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 디테일한 얘기가 궁금하신 분은 저희보다 훨씬 유명한 팟캐스트인 그 노유진의 정치 카페를 들으시면 그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가 거기 나왔었거든요. 몇 주 전인가 며칠 그때 나오셔서 이 게임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아마 근데 우리 걸 듣는 분이면 그것도 들었겠네. 그렇게 좀 안 유명한 걸 듣는 분이니까 유명한 걸 들으셨겠죠? 그렇겠죠. 아예 또 안 유명한 것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더 궁금하시면 그걸 들어보시는 걸로. 흥미롭네요. 저는 전체적인 흐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를 이렇게 계속 다녀도 될까? 고민에서 시작해서 그만두어야겠다. 이게 다 그 안에 챕터 제목이에요. 네, 맞아요. 그만두어야겠다. 그 다음에 퇴사 투쟁.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며. 뭐 그 다음에 이제 아예 퇴사하고 나서 지금 알고 있는 거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렇게 끝맺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고뇌하고 뭐랄까 마음이 늘 어딘가에 부딪히는 이런 흐름을 쭉 나열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글들을 막 우후죽순으로 모아놓은 게 아니라 처음에 퇴사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시점부터 그만두고 나서 후까지 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구나. 전 약간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컨셉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컨셉이 두 번째 퇴사라고 되게 명확하게 컨셉을 잡으니까 안에서 하는 얘기들이 어쩌면 뭐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냥 쉽게 지나쳐지지 않더라고요. 맞아. 그 맥락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맞아. 그런 부분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솔직하게 쓰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정말 본인이 고민한 거고 삶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그거가 갖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반대로 얘기하면 획일화되어 있는 거에 대한 투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획일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어떤 이런 고민에 대해서 심지어 고민마저 획일화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았나? 직장인들이면 다 한 번쯤 해봤을 만한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심지어 제 친구를 제 사실 여자친구랑 같이 보다가 여자친구 직장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감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굳이 그러니까 여기서 회사라는 부분을 빼고 봐도 다 공감할 만한 부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회사가 아니어도
자기 삶을 타성에 젖어서 그냥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걸 한 번쯤 생각해보고 깨고 이게 정말 내 행복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돌을 던지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까 앞에서 샤샤 형이 얘기해 주셨듯이 그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바랄 네. 뿐이니까 각자의 그래서, 방법으로 행복해지기를 네. 바라는 거고 네. 저는 그것도 있었어요. 그 나약하지 않다는 걸 네. 내가 나약하지 않고 다 이겨낼 수 있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모든 걸 견디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문득. 네. 근데 이게 되게 의미 없는 거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고행을 하는가. 결국 사람들한테 나 약하지 않다 이거 보여주려고 이건 너무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티라는 수행 방법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진짜? 인도인가? 진짜 뭐요? 네? 그냥 그 막 빛나요. 지식의 별. 뭐래? 빛나라 지식의 별. 이건 또 언제적 프로그램이야? 아 진짜 제 나이 속였죠. 아 이거 옛날에 요정 컴미에서 요정 컴미야? 네. 요정 컴미? 두 분 모르시. 제재형 역으로 모르시네. 아, 빛나라 지식의 별은 그 비타민인가? 아닌데 비타민이 아닌데 스펀지 스펀지. 아니에요? 네. 스펀지. 아. 뭐지? 요정 뭐요? 요정 컴미는 저 초등학교 때 했던 방송이라서 두 분은 모르실 거예요. 아 우린 그때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라 아직 TV 못 보고 아, 옹알이 하던 때. 형 왜 그래? 형 왜 그래? 네, 아무튼. 선생님 그 사티라는 수행 방법이 무슨 있는데 얘기 잊어버리고 있어. 집중 잘해야 돼요 우리. 인도인가 티벳에 있는 네. 전통적인 수행 방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별건 아니고 어떤 자기가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은 그 감정에 파묻히게 되거든요. 내가 화가 나. 그러면 화를 내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떨어져서 그걸 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면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왜 화가 나지? 상황 때문인가? 뭐 이러면서 그게 이제 사티라는 말 자체가 관조라는 뜻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투가 나면 막 질투를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질투가 나는구나 라고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수행 방법이 있거든요. 아, 저 그 화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팅낙한 스님인가? 하여튼 그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었나? 예전에 무슨 고대 철학 그리스였나 뭐 철학자분이 쓴 책이었는데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되게 하얀 표지의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도 되게 좋았는데 읽어보면 결론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화가 나는 것과 네. 화를 내는 것은 다른 것이다. 완전 다르죠. 네.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어. 제가 뭐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 제가 가끔씩 제재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것과 그 분노를 표현하는 그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다르죠. 드립도 넘길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느낌? 그렇구나. 참 이제 당황해서 황당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네, 아무튼. 아니, 그래서 이 책에서 순간순간 그런 깨달음의 순간들이 나오거든요. 본인이 그 힘들고 어려운 거에 파묻혀 있다가 어느 순간 그걸 약간 떨어져서 보는 거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보는 그쵸. 거죠. 그런 순간들에 오는 깨달음들이 우리 이제 그냥 일상을 사는 사람들을 약간씩 깨우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발적 퇴사는 굉장히 능동적인 행동이라서 맞아요. 그런 면에서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뭐 이끌려가다가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되게 약간 위험한 얘기인데 그 김어준 씨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자기 자신만의 선택인 것이 있다. 이혼이라고. 결혼은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막 이런 선택인데 이혼은 당사자 둘 빼고 모두가 반대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방송 나가도 돼요? 뭐 얘가 할 건 아니니까. 제가 한다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냥 얘기했다고? 본인은 이혼했거든. 난 안 할 건데. 네네. 행복하시잖아요. 행복하고 사랑한다. 아니 거기까지 되게 멋있고 괜찮은데 제재가 갑자기 초를 쳤어. 그래서 가끔 분노가 치밀 때 관조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아니 왜냐면 그
결혼하신 거에 대한 언급이 없이 넘어가가지고 한번 고명은 결혼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네, 결혼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리따우시고 지혜로우신 형수님과 네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셨죠. 한번 초미녀. 그때 한번 뵀었죠 같이. 그럼요. 그런 네. 얘기 해도 되나요? 그럼요. 왜 안 돼? 되죠. 됩니다. 안 되면 자르든가. 네. 저는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건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끝나는 부분이라서 엔딩 관한 얘기인데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에서 해피엔딩이 아니라면 네.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저는 이것도 너무 인상적이고 좋았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누구나 해피엔딩을 바라는데 사실 해피엔딩이 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흔하지 않으니까 귀한 건데 그래서 해피엔딩이 아니면 아직 안 끝난 걸로 더 남아있는 걸로 되게 능동적으로 보였고 맞아요. 끝을 자기가 정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꽂히는 순간들은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관점이 다를 때. 뭔가 깨달음의 순간 같을 때. 아 그래 내가 끝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사실 그런 거지 이럴 때. 갑자기 그거 생각났다. 제가 이거랑 되게 비슷하게 되게 큰 인상을 받았던 게 뭐냐면 TV 프로그램 중에 지니어스라고 있어요. 네. 시즌 3에 장동민 씨가 나왔는데 장동민 씨가 그 룰 좀 아시나요? 네, 저는 다 봤습니다. 아 보셨군요. 네. 저도 모든 시즌을 다 보고 이번 것도 봤는데 그냥 그게 메인 매치를 해서 게임을 하고 탈락 후보자 2명이 1대1로 게임을 해요. 진 사람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장동민 씨랑 그 하연수 씨였나요? 어떤 여자분이랑 두 분이서 어떤 뭐 기찻길 비슷한 뭔가를 이렇게 맞추는 게임을 했어요. 근데 장동민 씨가 진 거예요. 근데 게임이 끝난 건 아니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방법이 없고 그냥 여기서 끝났어요. 장동민 씨, 제가 만약에 그쪽 입장이었으면 아 졌습니다 하고 끝날 입장인데 거기서 한참 고민하더니 되게 뜬금없긴 한데 어디다가 자기 말을 딱 놔요. 그래서 상대방이 되게 당황해요. 자기가 볼 땐 끝났는데 이거 뭐지? 고민하다가 또 뭔가를 놓고 그래서 결국엔 장동민 씨가 이겨요. 근데 저는 거기서 모르겠어요. 뭐 요새 뭐 장동민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하여튼 그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나 같았으면 아마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졌습니다 하고 떨어졌을 텐데 그치. 저 사람은 끝까지 하나 더 하는구나. 근데 그게 뭐 비겁하거나 치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죠. 네. 게임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그거 비하인드 들었는데 제 기억엔 하연주 씨였어요. 하연주 씨인데 그 장동민 씨가 하나를 놨잖아요. 그 다음에 하연주 씨가 그 다음 수를 놓기까지 1시간 걸렸다고 들었어요. 아 정말요? 그 고민 정말 많이 하고 그러다가 놓고 내가 왜 그랬지? 만약에 안 놓고 뭐 종을 치거나 뭘 했으면 끝났겠죠. 그런 거예요. 맞아요. 예. 논리적으로 완전 끝난 거였고 누가 봐도 그치. 끝난 거였고 그 끝났다는 사실을 알기가 어렵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장동민 씨가 너무 확신에 찬 태도로 뭔가 맞아요. 하니까 뭐 있어 보이는 거야. 맞아. 그 상황에 나중에 하연주 씨가 인터뷰를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나를 못 믿었던 것 같다. 장동민 씨는 장동민 씨 믿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전까지 계속 싸웠던 이미지도 사실 있었고.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나한테 얼마나 집중하고 어떤 나에 대한 기세랄까? 뭐 그런 자기 확신 같은 걸 수도 자기 있고. 확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느 쪽으로 뻗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다르게 비치긴 하는데 어느 쪽으로 뻗어나갈지보다 일단 있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있어야 뻗어나가기라도 하지. 맞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혀 딴 얘기인데 요 근래 지니어스 관련해서 본 거 중에 가장 명언은 장동민 그렇게 대단해 보이잖아. 그 장동민도 뭐더라? 지니어스 세트 한 5개 정도는 주식으로 말아먹었다고. 그렇구나. 그게 첫 번째고 또 있어요. 그 놀라운 이상민한테 사기를 친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보다 보면 그 이상민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사람은 속인 사람도 있어. 사기친 사람도. 세상 조심해서 살아야 진짜 돼요. 안 속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게 가장 명언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저 세상에 별별 사람이 다 있나 보네요. 그렇죠. 지니어스는 요즘에 다시 그랜드 파이널 시작해서 저도 보고 있죠. 저도 1, 2회 다 봤습니다. 1회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밌나 봐요. 네, 재밌어요. 그거 아직 안 보셨어요? 두 분 되게 즐거워 보이시네요. 부럽다. 왜요? 안 본 뇌 사고 싶네요. 또 보게. 또 보게. 한번 볼게요. 뭐 얼마나 재밌는지. 되게 심드렁하게 얘기한다. 두 분 우리끼리 신나면 됐지 뭐. 그래. 두 분 되게 즐거워 보이셔서. 외롭구나. 아니요, 딱 괜찮아요. 외로우시면 진행하세요. 그럽시다.
네, 얼른 지나가겠습니다. 갑자기 페이지 딱 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폈는데 33페이지 폈거든요. 네. 제목이 나도 내용이 신나고 싶다. 아무 생각 없이 폈는데. 아, 역시 저예요, 인생은 저. 타이밍이다 진짜. 저예요. 와 네. 진짜 폈는데 딱. 아 진짜. 네. 방송 되게 고독하네요. 네. 마무리하시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혜 작가님의 두 번째 퇴사라는 책을 다뤄봤는데요. 네. 사실 지혜 작가님한테도 방송 끝나고 지혜 작가님 책 다뤘다라고 연락 드릴 예정인데 네. 듣고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책 얘기 안 하고 딴 얘기 한다고. 지혜 작가님이 지니어스를 보신 분이길 되게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두 번째 퇴사 본격적인 책 얘기하기 전에 앞에 40분을 딴 얘기하고 아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네. 그냥 끝내지 말고 마지막으로 책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 같은 거 같이 얘기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좋죠. 아니 실제로 물론 제가 처음에 서점에서 너무 인상 깊어서 이걸로 해보자고 두 분께 말씀드린 거지만 두 분도 받고 굉장히 흥미롭게 읽으셨잖아요. 완전 그렇죠. 좋았죠. 네. 저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계발서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웬만한 자기계발서보다 조금 일단 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 힐링 받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요즘 퇴사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아요. 네, 그래. 또 놀라실까 봐. 우리랑 같이 일해야지. 그러니까 가긴 어딜까요? 그러니까요. 디자인 내일까지 좀 해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 전문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네. 전문 디자이너 아니니까 저희 팟캐스트 시그널 음악 좀 빨리. 진짜. 아니 우리가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하기로 한 거니까. 그럼. 제가 뭐 일 안 해요? 안 하진 않는데 네. 좀 늦다. 지금 짜증이 나시잖아요. 네. 짜증이 나는 것과 짜증을 내는 건 다른 거예요. 그 책 한번 이제 뭐라고요? 자기가 제가 한번 읽어봐야겠다. 화에 대하여. 화에 대하여? 네. 그거 읽고 화해하는 걸로. 자, 샤샤님 네. 어떠셨나요 이 책은? 왜 진행해요? 내 건데. 드림 나오면 지나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죠. 네, 인마이 드림. 네, 드림. 네. 저는 이 책이 다 읽고 나서 느낌은 그런 거였어요. 용기를 주는 책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앞에서 지혜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뭐 퇴사를 해라라는 용기가 아니고 그걸 검토해 볼 수 있는 용기.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지. 나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고 그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건 확 다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연애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헤어질 수 없어서 옵션이 없기 때문에 연애하는 거랑 내가 헤어질 수도 있지 하지만 너를 사랑하니까 계속 연애하는 거야.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용기를 가지고 연애하는 거랑 확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다르죠. 저 얘기 내가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네. 역시 사람은 선빵이죠. 선점해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제가 나머지 얘기하는 동안 열심히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음 나 무슨 얘기하지? 막 이러면서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헤어질 용기가 있을 때 제대로 된 연애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었나. 이럴 때 사실 일도 훨씬 잘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안 그러면 되게 마지못해서 하게 돼요, 일을.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거지만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개인 행복에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책이죠. 네. 좀 행복하신지. 저는 행복합니다. 네. 저도 행복한데 요즘에 약간 힘든 부분이 있어요. 요새 와이프가 아파서. 역시 또 애처가로 유명하시죠. 그러니까요. 네. 뭐 이제 한 번은 이런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서. 주말에 미음도 끓여주셨다고 직접. 주말에 미음을 끓여줬죠. 제가 요리를 거의 전혀 못하는데 아프고 장염이라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음을 끓여줬어요. 네. 이렇게 저어서 계속 되게 고마워하고 잘 먹고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쌀이 약간 썩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냉장고에서 그 쌀을 꺼내서 이렇게 보고 저한테 오빠 어제 나한테 이걸로 끓여줬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난 생각도 못 해가지고 아니 미안하다고. 와이프가 되게 태연하게 말했어요. 오빠 이거 먹고 나 죽으라고?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 너무 미안했어요. 되게 선의로 했는데 되게 그쵸. 안 좋았네요. 그럼 되게 미안했죠.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니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두 분도 꼭 결혼하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싶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네. 진짜 매끄럽다. 네. 어떠셨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책
이라는 게 우리가 읽기 위해서 사는데 갖고 싶어서 사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사서 책장에 꽂아놓기만 해도 힘이 되는 책일 것 같아요. 네, 직장인들 가슴속에 사직서 하나씩 가지고 다닌다고 하는데 사직서 대신에 이 책 놓고 보면서 볼 때마다 뭔가 힘이 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판단한다. 그치. 이 정도는 그러니까 안 읽고 표지나 제목만 봐도 계속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사서 하나 꽂아놓고 만약에 네. 회사에서 뭔가 불합리한 일이 자꾸 떨어진다. 그렇죠. 회사에 꽂아놓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걸로. 근데 아까 그 그만두자 자 만들어서 하는 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이거 뒷표지 이번엔 진짜 있는 컵 있으면 살 것 같아. 저도. 이 굿즈 사업을 지혜 작가님이랑 한번 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이 이걸 꼭 좋은 느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러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또 이런 말하는 게 하필 끝에 있어가지고 끝까지 들으실지도 모르겠. 근데 진짜 첫 책으로 고르기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첫 책으로 좋았다. 네, 맞습니다. 다음 책은 저희가 또 책방에 직접 가서 그쵸. 보고 고르기로 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그렇습니다. 책이 될지 궁금한데 저희 책방 탐방기는 제가 트위터에 실시간으로 올리는 것으로 여러분 트위터 팔로잉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전 그 트위터 글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브런치에 올리는 걸로. 저밖에 못하니까 저라도 해야죠. 인스타그램 손도 대지 마세요. 저 혼자 다 할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코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두 번째 코너는 그 짧게 예고 정도 할까요? 네. 저희가 다음 말씀해 주시죠. 주에 아마 올라갈 텐데 네. 맞죠? 두 번째 코너 이름은 이것도 글이라고 해요. 네. 앞에 첫 번째 코너 이것도 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글이라고 해서는 제가 글을 써서 이걸 묶어서 책으로도 한번 내보자. 네. 그러니까 우리의 소규모 출판, 독립출판 도전기 같은 느낌인데 이런 글도 책으로 낼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누구나 글을 쓰고 자기 책 한번 내보는 뭐 용기를 받으셨으면 좋겠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모아놓은 글로 책을 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네. 2주에 한 번씩 아주 싱싱한 글들을 씁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개할 글도 지난 2주 동안 썼던 글이고 네. 그거 끝나면 다음 2주 동안 또 글을 써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개하고 그걸 묶어서 책으로 내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네. 재밌겠네요. 재밌겠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 두 번째 코너에서 이것도 글이라고 라는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2부에 만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젖방이를 어색해서. 네.